자,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번엔 제 12차시 소설 동백꽃 학습활동을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고운중학교 교사 권승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 시간까지 소설 동백꽃 본문을 함께 읽어보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학습활동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어서 학습활동을 진행할 것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진행할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서술자의 관점에 주목하여 작품 감상하기 활동을 중점에 두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자의 관점에 주목하여 작품 감상하기, 여기에 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는 천재교육에서 나온 노미숙 선생님이 쓰신 중학교 국어 2-2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 영상을 유튜브 채널 학생 권선생 생생국어 채널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로는 43쪽을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43쪽을 봅시다. 서술자의 관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하여 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서술자의 관점에 주목하면서 이 작품을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점순이가 이제 감자를 주는 장면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갔지, 나무 울타리 엮는데 생이질을 하는 것은 다 뭐냐, 그것도 발소리를 죽여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얘,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하는 것이다. 어제까지도 저와 나는 이야기도 않고 서로 만나도 본척만 척하고 이렇게 점잖게 지내던 터이로만 와 같이 이런 식으로 점순이가 이제 호감을 보이고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순이가 나에게 말을 거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것과 같이 점순이는 나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나에게 호감 또는 관심이 있고, 그리고 나와 어떻게 되고 싶을까요? 그렇습니다. 친해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점순이가 나에게 말을 거는 이유는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나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제시된 장면에서 점순이를 대하는 서술자 나의 태도를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표현을 찾아보자. 자, 서술자 나가 점순이를 대하는 태도와 그 태도가 잘 드러나는 표현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위에 제시된 장면에서 나가 점순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점순이를 나는 어떻게 쳐다보고 있나요? 네, 그쵸. 서술자 나의 태도. 점순이의 의도와 심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고 있나요? 그렇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순이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점순이의 모습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또 그와 관련된 표현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와 관련된 표현은 오늘로 갑작스레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 이런 부분과, 그리고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이 기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라는 부분. 그래서 이런 표현은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오늘로 갑자기 대견해졌음은 웬일인가, 그리고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이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였다. 그래서 제시된 장면에서 여러분들이 방금 얘기했다시피 점순이를 대하는 서술자 나의 태도는 점순이의 의도와 심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요? 그러지 못하고 있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평소와 다른 점순이의 모습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대견해졌으면 웬일인가 라든가 날씨가 풀리더니 이놈의 계집애가 미쳤나 하고 의심하는 거, 바로 이런 점을 통해서 점순이를 대하는 서술자 나의 태도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나는 어떤 서술자이기 때문에. 나는 눈치가 빠릅니까? 아니죠. 그리고 나는 상당히 점순이의 의도와 심리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왔기 때문에 서술자 나의 태도는 평소와 다른 점순이의 모습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점순이의 의도와 심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3번 이를 바탕으로 작품에 드러난 서술자 나의 특징을 생각해보자. 자, 여러분들 선생님과 누차 얘기했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눈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눈치가 없고, 그리고 똑똑합니까? 어리숙합니까? 그렇죠. 어리숙하죠. 그리고 상대의 심리와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까요?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상대의 행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심층적으로 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면적인 부분,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은, 점순이가 그냥 감자를 주려고 준 게 아니라 나에 대한 호감을 품고 있음을 알고 있었나요? 아니면 그런 걸 알지 못하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죠. 상대의 행동을 표면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어 행동에 담긴 의도를 어떻게 판단하지 못할까요? 그렇죠.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점순이를 묘사하는 나의 서술 방식에 주목해서 내가 점순이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 점순이의 행동에 담긴 감정과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못한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따라서 나는 점순이의 심리와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제시된 장면에 나타난 인물들의 심리를 파악해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점순이가 혼자 일하는 나에게 와서 계속 말을 거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추측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너 뭐 일하기 좋니? 라든가 왜 벌써 울타리를 하니?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한 관심과 호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 제시된 장면이 서술자를 다음과 같이 바꾸면 작품의 내용이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술자를 동네 아주머니를 재구성한 장면을 살펴보면서 서술자가 작품의 내용이나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활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본래 이 김유정 작가의 동백꽃은 원래 서술자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 원래 서술자가 누구였어요? 그렇죠. 나죠, 나. 그러니까 원래 서술자는 나인데 이런 그 서술자 대신에 새로운 서술자를 등장한 겁니다. 나도 점순이도 아닌 그 둘을 바라보고 있는 동네 아주머니로 재구성한 겁니다. 그랬을 때 요 사에 제시된 장면, 즉 여기 지금 제시되고 있는 장면이 서술자를 파악하고 서술자가 바뀌면서 작품의 내용이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작품의 내용이나 분위기, 이것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서술자가 동네 아주머니로 바꾸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학습활동에 제시된 교과서 44쪽 학습활동에 제시된 이 지문을 읽어보면서 작품의 내용이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잠시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읽어보았나요? 여기 보면 옆집 마름이 딸 점순이, 그리고 울타리를 엮고 있는 순돌이와 같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작품의 서술자는 점순이도 순돌이도 아니고 누굽니까? 그렇죠. 바로 이 둘을 관찰하고 있는 사람이죠. 바로 여기서는 동네 아주머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점순이는 실없는 말을 늘어놓았다라든가, 나는 그런 점순이를 보면서 점순이가 벌써 저렇게 저랬나 흐뭇하다가도 점순내가 이 일을 하면 소작이니 아들내미 어울리는 것을 반기지 않으리라.
자,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 원래 이 소설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죠. 점순이네가 이 일을 알면 소작인의 아들내미 어울리는 것을 반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은 사실 나왔던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하거나 추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서술자가 바뀌니까 이런 내용이 바로 또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술자를 같이 이렇게 바꾸면 작품이 내용이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점순이의 행동과 의도가 좀 더 알기 쉽게 전달됩니다. 그렇죠. 나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점순이의 행동, 의도가 좀 더 알기 쉽게 전달되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점순이가 저렇게 실없는 말을 늘어놓는데 이것을 점순이를 보면서 점순이가 벌써 저렇게 자랐나. 바로 점순이가 이제 사랑할 만한 나이가 됐으니까, 사랑의 감정을 느낄 만한 나이가 됐으니까 저렇게 했구나 하는 점순이의 행동과 의도가 좀 더 알기 쉽게. 왜냐하면 요 서술자는 본래 작품의 그런 어리숙한 서술자가 아니라 좀 더 눈치가 빠르고 어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서술자가 관찰한 내용을 사실적으로 진술하면서 원래의 내용과 원래의 작품과 달리 해학적인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왜 그러냐면 원래 이 김유정 작가의 동백꽃이 어떤 점에서 해학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렇죠. 바로 어수룩한 서술자 나. 그러니까 점순이 감심과 애정을 눈치채지 못하는 어수룩한 서술자 나와, 그리고 집요하고 억척스러운 점순이의 모습이 대조되어서 해학성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이 작품에선. 근데 이 작품에선 어떤가요? 점순이와 나의 이런 대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술자가 관찰한 내용을 말 그대로 사실적으로 진술하는 겁니다. 아, 점순이가 저렇게 실없는 말을 늘어놓았다라든가, 순돌이는 무뚝뚝한 소리로, 물뚝뚝한 말투로, 이런 것과 같이 이런 두 주인공의 대비가 이렇게 어리숙한 서술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학적인 분위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점순이의 성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쵸?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서술자의 관점과 함께 소작인의 아들과 또 마름의 딸이죠. 마름이 딸이 어울리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막 즐겁게만 보고 있나요? 아니면 한편으로 또 걱정을 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걱정하고 있죠.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관점이 나타난다. 그래서 요 글의 서술자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저 부모님께서 이것을 보시면 결코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반기지 않으리라 라는 생각, 결국 이 소작인의 아들과 마름이 딸이 어울리는 것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관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가요, 여러분들? 서술자를 동네 아주머니로 재구성하면서 서술자가 작품의 내용이나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끼치죠. 예를 들면 점순이의 행동과 의도가 알기 쉽게 전달된다든가, 내용을 사실적으로 관찰한 내용을 사실적으로 진술한다든지, 해학적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작품의 내용이나 분위기에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이 작품에서 나와 같은 서술자를 설정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이야기해보자.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작품에서 서술자가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파악하는 활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학습 목표에서 있었던 작품에서 서술자가 미치는 영향 그리고 효과를 알기 위해서 요 학습 활동을 여러분들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제시된 장면하고 그리고 요 4에서의 장면에서 작품의 내용이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러분들이 떠올리면서 소설 동백꽃에서 나와 같은 인물을 서술자로 설정하여 얻은 효과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까 방금 위에서 봤다시피, 앞에 활동에서 봤다시피 바로 이렇게 서술자가 바뀌니까 순식간에 내용과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서술자가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고려해서 그럼 나와 같은 서술자, 원래의 나라는 서술자는 눈치가 없고
그리고 상당히 어리숙한 서술자였죠. 이런 어리숙한 서술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일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겠습니다. 눈치가 없고 또 어리숙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상황이 전달되면서 어떻게 되나요? 나와 점순이 사이에 순박하고 그리고 풋풋한 사랑이 라는 주제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효과적으로 드러납니다. 눈치 없고 어리숙한 나를 통해서 상황이 전달되면서 나와 점순이 사이에 풋풋하고 순박한 사랑이라는 주제가 효과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이 글의 서술자가 연애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막 연애 박사입니다. 연애 박사. 그래서 막 건너마을에 누구랑도 사귀어보고 이런 식으로 막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막 점순이 행동에 대해서 다 간파하고서 행동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나와 점순이 사이에 이런 풋풋한 사랑이 눈에 보일까요? 그렇죠. 잘 전달되기 어렵겠죠. 뿐만 아니라 이 순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럴 경우에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치 없고 어리숙한 나를 통해서 상황이 전달되면서 나와 점순이 사이에 이런 사춘기 소년 소녀의 순박하고 풋풋한 사랑이라는 주제가 잘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독자의 측면에서 어떠냐면 독자도 알고 있는 점순이의 마음을 정작 당사자인 누가 모릅니까? 나가 모르는 채로 사건을 전달하면서 어떤 분위기가 두드러질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수룩한 서술자 나와 집요하고 억척스러운 점순이의 모습이 대조되어 무슨 성을 느낄 수 있다 그랬어요. 바로 그렇죠. 해학적인 분위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서술자를 설정하여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눈치 없고 어리숙한 나를 통해 상황이 전달되면서 나와 점순이 사이에 순박하고 풋풋한 사랑이라는 주제가 효과적으로 드러나고 뿐만 아니라 독자도 아는 점순이의 마음을 정작 당사자인 나, 왜냐면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읽으면서 아, 점순이가 저렇게 감자를 주는 거는 나한테 뭐 감자를 주고 싶어서 이거보다도 나한테 좋아한다는 호감을 표현하기 위해서야 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런 독자도 알고 있는 것을 요 서술자인 나가 모른다는 점에서 그래서 해학적인 분위기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술자를 바꾸어 이에 제시된 장면을 새롭게 창작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창작할 장면인 서술자를 설정하는 활동입니다. 어떤 서술자를 내세워 이야기를 전개할지 여러분들이 함께 정해보고 그리고 그러한 서술자를 설정한 이유도 함께 이야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술자에 따라서 작품 속 세계가 다르게 형상화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고 그리고 실제로 서술자를 바꿔보면서 직접 경험해 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활동에서 제시된 장면을 이제 함께 해보았습니다만 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다른 소설 속의 다른 장면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고 뿐만 아니라 이번 활동에 제시된 장면을 좀 더 여러분들이 확장해서 써볼 수도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이번에 제시된 장면을 고치세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술자가 바뀜에 따라서 내용과 분위기 그리고 작품 속 세계가 다르게 형상화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서술자를 내세워 이야기를 전달하면 좋을지 친구들과 의논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민수라고 해볼까요? 민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도 해볼 수 있겠죠. 서술자를 작품 속에 다른 등장인물로 바꿔보는 것이 어때? 네, 요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서술자를 작품 속에 다른 등장인물로 바꿔보는 것이 어때? 예를 들면 여기 등장하는 인물 중에는 또 누가 있나요, 여러분들? 점순이 어머니가 있었죠. 점순대 어머니. 점순대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영희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 밖에서 장면을
관찰하거나 등장인물이 심리까지 전해주는 존재로 바꿀 수도 있어. 영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요 민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점순네 어머니와 같이 다른 등장인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아 점순이는 이렇게 하고 있고 순돌이는 이렇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작품 속의 등장인물이 관찰한 내용을 쓸 수도 있겠지만 작품 밖에서 장면을 관찰하거나 작품 밖에서 점순이는 무엇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장면을 관찰하거나 아니면 등장인물이 심리까지 전해준다라고 한다면 흔히 말하는 전지적 시점이라고 하는데 등장인물의 심리 예를 들면은 점순이는 순돌이에게 거절을 당하자 민망해서 얼굴이 빨개졌다와 같이 이런 등장인물의 심리까지 모두 꿰뚫어보는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점순이로다가 요 민수의 의견과 같이 작품 속의 다른 등장인물로 바꿔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에서 정한 서술자가 사건을 전달하면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질지 친구들과 자유롭게 상상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술자에 따라서 사건이 어떻게 다르게 전달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원작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1에서 새롭게 정한 서술자가 사건을 전달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점순이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어리숙한 나와 다르게 점순이는 자신이 감정에 솔직하고 당돌한 점순이를 서술자로 내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나를 좋아하는 점순이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장면을 새롭게 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까지 활동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 작품의 장면을 다시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작품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서술자의 특징이라든가 관점이 드러나도록 작품 속 상황 그리고 인물의 행동과 심리 등을 여러분들이 한번 재구성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당돌한 점순이가 나를 좋아하는 점순이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나는 나무를 캐러 간다는 핑계로 울타리를 엮는 순돌이를 보러 나갔다. 그래서 순돌이를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와 입을 막고 깔깔거렸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 이의 장면을 다시 한번 써볼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은 점순이로 했는데 점순이 같은 경우는 자신이 감정에 솔직하고 굉장히 당돌하죠. 그랬을 때 이렇게 나무를 간다는 핑계로 순돌이를 보러 가는데 순돌이를 보기만 해도 나는 너무 좋아서 웃음이 깔깔 나와. 뭐 이런 식으로 나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나는 역시 그 무뚝뚝한 것이 귀엽다. 이런 식으로 나의 이런 감정, 점순이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해서 이렇게 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소설 동백꽃의 학습 활동을 모두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나요? 여러분들 어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기에도 이런 서술자에 따라서 작품의 분위기라든가 내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잠시 오늘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수업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설 동백꽃 학습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종적으로 이제 동백꽃을 정리해보고 뿐만 아니라 이제 생각 모으기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 모으기 활동을 통해서 이 소단원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았고 본 영상은 천재교육교과서 노미수 중학교 국어 2-1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설 동백꽃을 바탕으로 해서 함께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고생했고 저는 세종특별자치구청 보은중학교 교사 권승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